안녕하세요. 오늘은 EXW 조건에서 수입할 경우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XW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W 조건에서는 수출자의 기준에서는 상품을 생산하면 업무가 끝이 납니다. 자, 이후 과정은 이제 수입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운송과 통관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자, 근데 이런 운송과 통관을 직접 처리하진 않겠죠. 이때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포워더, 그리고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사를 이제 수배하셔가지고 업무를 협업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때의 EXW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하면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상식적이게도 우리가 크게 지불해야 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상품 가액, 물류비, 그리고 통관비,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수입자 입장에서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상대방 거래처가 한 일만큼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겁니다. 앞서 이해관계자가 3명 등장했죠. 수출자, 포워더, 그리고 관세사입니다. 이들이 수입 과정에서 어떤 일을 맡았고 수입자 입장에서 지불해야 될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출자입니다. 수출자는 EXW 조건에서는 상품을 생산한 일이 전부입니다. 어떠한 물류 흐름에도 관여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상품에 대한 순수 가액만 수출자에게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워더는 수출자의 공장 회사에서부터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소요된 총 물류비를 포워더에게 지불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EXW 조건에서 쉽다와 같은 포워더를 지정하시면은 해외에서의 모든 운송을 처리해줍니다. 해외 따로, 국내 따로 포워더를 지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EXW 조건에서는 국내에서 업무를 책임져줄 포워더를 한 곳만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사는 수입 통관을 책임집니다. 이를 대행해주는 데 따른 통관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되는데요. 이 외에 관세, 부가세는 국가, 관세청에서 청구하는 항목으로 실비로 청구가 되게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수출자는 상품 가액을 수입자에게 청구할 겁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수출자로부터 프로포마 인보이스라는 거래 명세서를 하나 받으실 텐데요. 이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혹은 대금 결제하기 전에 내용에 대해서 사전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일종의 거래 명세서입니다. 해당 명세서에는 금액이 표기될 텐데 이때 금액은 EXW 프라이스로 표기가 될 것입니다. EXW는 알겠는데 EXW 프라이스가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쉽게 이해를 돕자면 인코텀즈 플러스 가격은 해당 업무 범위까지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W 조건에서 수출자의 업무 범위는 상품을 생산한 것뿐이었죠. 따라서 EXW 프라이스는 상품 그 자체의 순수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금액을 예를 들어 5,000달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워더의 케이스입니다. 포워더는 해외 공장 혹은 회사에서부터 국내 목적지까지의 총 물류비를 수입자에게 청구할 겁니다. 물류비는 견적서 내에 명기가 되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실비 청구되는 항목입니다. 사전에 언급되지 않던 비용이 깜깜이로 청구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견적선에 표기된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청구되는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십다에서는 웹에서 견적되는 조회에서 불명확한 비용들을 최대한 없애 명확한 원가 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비용을, 즉 물류비를 1,000달러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세하게 알아볼 내용은 관세사 쪽인데요. 관세사에게는 통관대행 수수료를 지불을 합니다. 통관대행 수수료는 업체마다 조금씩 상이한데요. 상품 가액에 따라 청구될 수도, 상품 가액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 가액에 따라 청구되는 경우 CIF 프라이스 혹은 CIF 밸류라고도 불리죠. 곱하기 0.002를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약 CIF 프라이스가 6,000달러라면 0.002를 곱하면 12달러가 되겠네요. 그러나 이 정도의 통관대행 수수료만 지불하게 된다면 관세사분들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이라는 것을 정해두곤 하는데요. 통상 3만원 정도가 최소 금액입니다. 이렇게 CIF 프라이스 혹은 CIF 밸류 기준으로 0.002를 곱하고 그 값이 3만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으로 청구, 낮으면 3만원을 최소값으로 잡아 청구하는 관세사가 있고요. 공격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 상품 가액과 관계없이 3만원만 청구하는 관세사들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비용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가이드의 금액이고 특정 관세사의 업무 역량과 범위에 따라서
금액이 높고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3만원으로 통관 대행 수수료를 가정을 하고요. 통화를 통일하기 위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 1달러를 1,000원이라고 하고 3만원을 30달러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관세 부가세 산출의 경우에는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우상단 영상에서 별도로 다뤘으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 270달러, 부가세 63달러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모든 비용들이 추산되었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품 가액을 나타내는 EXW 프라이스는 5,000불, 그리고 물류비는 1,000불, 통관 대행 수수료는 30불, 관세 플러스 부가세, 즉 관부가세는 333달러입니다. 총계는 부가세 포함 6,363달러가 되었네요. 자, 이제 내가 상품 수입을 100개를 했다면요. 이 100개를 앞서 구했던 총계에서 나누면 개당 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진행한 뒤에 판매가를 설정하시고 마진율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실제 수입을 진행하실 때 원가 산정에 굉장히 취약하시더라고요. 현재는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 10달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셀러노트에서는 수입 기업을 위한 무역 강의를 활발하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한 2,000개 기업들과의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원가 계산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것들을 보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해당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는 숫자만 입력하면 원가가 계산되게끔 바로 도출될 수 있게끔 수식을 짜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는 해당 URL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기가 조금 어렵고 웹으로 접속하시면 소개글에서 해당 URL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저희 쪽에서 권한을 이제 요청받게 되고 제가 권한을 드리면 그때 이제 해당 시트를 활용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많이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EXW 조건이 아닌 FOB 수입에서 원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